시장에서 돌아다니는데 할머니들이 계속 너 애 가진 것 같다, 애 가진 것 같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걸 몰라. 입덧도 안 해요. 그래서 야 이게 임신이구나. 그런데 아기를 안고 일어났는데요. 여성들이 출산을 하고 나면 항상 뒤처리, 출혈이 있거든요. 그죠. 이 바지 깔랭이 사이 팬티 한 장도 못 입고 있는 아줌마가 이 바지 깔랭이를 막 그 핏덩어리를 막 떨구면서 아저씨 5점만 주세요. 아저씨 10점만 주세요. 뭐 지금 보면은 뭐 사업을 한다 뭐 한다 이런 얘기 있지만 순실이 형 예전에 고생한 얘기 들으면 제가 눈물을 흘린 것만 해도요 진짜 몇 바가지 흘렸어요. 고생 많이 했어요. 고생 많이 근데 장교가 왜 고생을 했을까? 꽃잼을 왜 했을까? 궁금해요. 제가 그 원래 제대돼서 들어오게 되면 원래 그 장교들은 공산대학 있잖아요. 공산대학 그런 데도 다 뭐라 간부로 등록해서 이거를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다 있어요. 근데 거기 가려면 식권이라든가 먹을 거 가지고 가야 돼요. 그때 당시는 완전히 어려운 때니까 학교 가서 공부할 때도 자기가 먹을 식량을 갖고 가야 돼요. 돈이 없으면 당장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식량이에요? 돈이라든가 식권, 양권을 가지고 오라는데 그거 뭐 도저히 뭐 6개월 동안 공부하겠다고 그걸 들고 가겠어요. 먹을 게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다 포기하고 그냥 나와서 보니 뭐 눈치도 제대돼서 뵙겠다. 와보니 엄마 아버지 다 돌아가셨죠. 네. 집에는 뭐 아무것도 없죠. 내가 살 수 있는 게 돈이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여기서 살 수 없겠구나. 이젠 나가자 해갖고 나도 빙빙 돌면서 군대에서 했던 그 도둑질을 하면서 이제 여기서 훔쳐먹고 또 잡히면 얻어도 맞고 또 기차 공차 타고 다니다 또 잡혀서 또 내려서 또 꿀려도 다니고 또 올라타고 이러면서 6개월을 걸어 양강도 해산에까지 온 거죠. 몇 년을 살다 보니까 그 밑으로 압록강 밑으로 엄마들이 밤에 갔다가 밤에 새벽에 넘어오는데 어머. 배추 막 강아지 막 별거 무 다 뽑아갖고 이거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아기를 맡겼던 사람 내가 아기가 있어서 못 가면 나한테 그 아기들을 맡겨요. 갔다 오면 먹을 걸 너한테 갖다 주마 해갖고 그래서 갔다 오면 무 하나 이만한 거 하나씩 주고 뭐 벼 훑은 거 벼밭에서 벼 훑은 거 조금 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아이들을 봐주면서 보니 야 나도 직접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97년도부터 이제 이렇게 옮기기 시작했죠. 예. 눈을 떴네, 눈을 떴네. 8번 북송당하고 9번째 만에 왔어요. 그러니까 내 몸에 성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 다 이거 고문 받아서 다 찢어난 거예요, 이거 다. 야. 예. 여기로 뒤에로 때렸구나. 이 머리에는 있잖아요. 이렇게 그 꿰매지 못하고 살이 튀어나와서 불룩불룩 살이 다 올라와 있어요. 여기. 어떡해. 이 발 복숭아뼈도 그냥 이 난로 뿌리 위에 올라 있는 그 난로 그 통에 갈고리 뿌리 있잖아요. 재글고내는 거 올려놨다가 그걸로 때리고 뭐 보이는 거를 막 때리다 보니 그냥 얻어맞는 게 다 그 불자국이 돼가지고. 어떡해. 예, 남자들이 막 알몸 검사하고 막 그랬댔어요. 막 그 장난 아니에요. 거기 막 이야기를 하자면 끝도 없어요. 아니 정말 비극적이죠. 근데 이순실 씨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떤 낭떠러지 끝까지 지금 몰린 거예요. 그렇죠. 8번이나 북송당하면서 그 모진 고문을 이제 견디어 왔는데 여기서 더 불행한 일이 있을까 싶었는데 근데 진짜 불행은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8번이나 이 탈북이 실패하고 강제 북송 당한 뒤 친오빠 분의 소개로 우리 이제 순실 형님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이 결혼한 남편이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이었어요. 거기에 이제 시어머니도 이순실 씨를 굉장히 학대를 하던 그런 집안이었죠. 그래서 결혼 생활 6개월 만에 불행한 이 결혼 생활과 폭력에서 도망치고자 그 집을 도망쳐 나오게 돼요. 그냥 매일 두들겨 패는 게 먹을 게 없으니까 결혼도 결혼 같지 않게 그냥 빈배랑 하나 짊어지고 오빠가 저 집이야 저 집이 우리 친구네 집이야 저 집 친구하고 살면 빈몸대기로 와도 친구한테 구박을 안 받을 거 살 거야 내 친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갔더니만 모든 가난의 폭력은 다 나한테 오는 거예요. 너가 빈몸으로 와서 복도 없는 게 와서 계속 이러면서 못 살겠는 거예요. 또 남자분 술을 얼마나 먹는지 술 한 병이 거기는 강냉이 5kg거든요. 먹을 거 없는데 왜 이렇게 술을 예, 술 고래들이에요 아주. 그래갖고 임신된지도 모르고 거기서 집을 나온 게 거진 임신 7개월 됐으니까 이제 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집도 없잖아 지금. 여성들은 이렇게 그 임신을 하면 자기 그 생리적인 주기들이 다 없어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는 게 뭐냐면 요군 때도 그런 게 없어요. 맞아요. 생겼다 없어졌다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았는데 거기서 집 뛰쳐나와갖고 양강대 해산에까지 가니까 시장에서 돌아다니는데 할머니들이 계속 너 애 가진 것 같다 애 가진 것 같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보니까
북한 여자들은 이상하게 입덧도 안 해요. 그런 걸 몰라. 입덧도 안 해요. 그래서 야 이게 임신이구나. 그 해산역전 옆에 그 보일러실이 있는데 탄재를 굴고다 내다 버리면 한 서너 시간은 그렇게 뜨끈뜨끈 하거든. 거기다 비닐방막을 깔고 앉았어요. 진통은 오는데 어떻게 아기 날 줄 알아요? 아, 그래서 진통하다 아기를 낳았는데 지나가는 그 할머니가 보다 못해. 야, 이걸 어떻게 아기를 낳냐 그러면서 그래도 그 할머니가 도와줘서 아기를 낳고 할머니가 입고 있는 그 앞치마가 있어요. 시꺼먼 앞치마. 그 앞치마에다 아기 싸주고 비닐방망에다 아기 싸주고 나한테 안겨주면서 빨리 너는 시장에 장마당에 가거라. 여기 있으면 너 굶어 죽고 얼어 죽는다. 그런데 아기를 안고 일어났는데요. 여성들이 출산을 하고 나면 항상 뒤처리 출혈이 있거든요. 이 바지 깔랭이 사이 팬티 한 장도 못 입고 있는 아줌마가 이 바지 깔랭이로 막 그 핏덩어리를 막 떠들고면서 해산역전에서 장마당까지 그래도 빨리 걸으면 한 15분은 가요. 20분까지는 가는데 가다 쉬고 그리고 시장에 들어서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정문 그 문이 하나 딱 있는데 거기에 그냥 앉아서 그 아기를 한 팔에 안고 한 팔은 하늘로 비쳐들고 무릎 꿇고 앉아서 아저씨 5점만 주세요. 아저씨 10점만 주세요. 할머니 그 국물 있으면 나 남으면 놔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이제 동양쟁이가 됐어요. 중국으로 갈 생각은 어떻게 하게 된 거예요? 그 아기가 3살 되니까 철이 들었어요. 지금도 가장 가슴 아픈 게 아기면 추우면 배고파 울고 더우면 덥다고 칭칭대고 배고파 울고 춥다고 울고 그게 칭칭대는 게 아기인데 춥단 말 한마디 안 하고 배고프단 말 한마디 안 하고 사람들만 모이면 내 머리를 동동동동 두들겨서 돌아다보면 사람들 있는 데로 가라고 자꾸 손짓을 해요. 그러면 거기로 가면 사람들 있는 데서 자기가 벌어먹어요. 우리가 아무리 손 내밀어도 죽을 게 없으니까 아 우리 어머니는 거지구나. 엄마가 아무리 손 내밀어도 누구 안 주는구나. 내가 얻어먹어야지 하는 걸 알아요 애들이. 그래서 사람들 있는 데로 가라 해서 가면 막 두 손 두 팔을 흔들면서 배고프니까 막 울면서 그 먹는 곳 손짓하면서 맘마 달라고 막 이래요. 막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그냥 여자들이 장마당에 많이 오니까 애들은 주로. 예, 막 뭐 깨물어 먹던 거라도 뽑아서 입에 넣어주면 절대 그걸 삼키질 않아요. 꺼내가지고 딱 절반 잘라서 또 머리 쳐서 돌아다 보면 입에다 넣어주고 절반은 계속 이렇게 빨아먹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삼키질 못하고 빨아먹고 하는 걸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저 작은 배, 요만한 배 그걸 채워주지 못해서 내가 저러고 있구나 하고서 오늘 저녁에는 죽으나 사나 가자 하고 그 애기를 놓고 충단아 우리 너무 가자. 총에 맞아도 한번 갈 대로 가보자 하고 배낭에다가 찌개도 없어요. 그 배낭에다가 다 깨진 배낭에다 아기를 담아 메고 강을 건넜어요. 새벽 1시 반에 해서 강을 건너서 오니까 그 강 옆에 깔대밭에 인신매매하는 사람들이 3명이 딱 숨어 있다가 우리 오니까 그냥 막 덮쳐가지고 그냥 나 몸에 있는 그 아기를 막 분리를 하는 거예요. 막 꺼내는데 그 아기가 배낭끈을 집었던 아기가 그 떠는 걸 내가 다 느끼거든요. 배낭끈에서 막 바들바들 떨고 발을 바들바들 떨면서 엄마 안 가 계속 막 그냥 그러는데 여기서 그냥 막막한 거예요. 내가 저걸 뺏들 수도 없고 어떡하죠? 그 동뚝 위에 여기 강이 있고 그 바로 위에 중국 이제 넘어가는 그 동뚝이 있는데 그 동뚝으로 빨간 택시 타고 그냥 어디론가 달아나고 나는 중국 돈 5,000원에 싼 돈으로 그냥 팔려간 거예요. 그 뒤로는 그럼 딸에 대한 소식은 전혀 못 들으신 거예요? 지금도 계속 찾고 있고 보내는 돈마다 다 사기 맞아요. 그래도 내가 이 꾼을 더 찾는 게 뭐냐면 북한이 아닌 중국에서 해줬기 때문에 네.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강제로 이제 헤어졌어요. 자 이제 순실형은 어디로 가서 어떻게 살게 되는 거예요? 제가 간 곳이 벙어리네 집이었어요. 남자도 벙어리고 그 아버지도 벙어리. 도망갈 수 없는 게 그냥 바깥으로 장물쇠 잠가놓고 일을 나가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예, 그 집에는요 어떤 거 있냐면 차오차오라는 개 있잖아요. 사자개. 이만한 개가 있는데 처음 보는 개인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막 눈알 이만해요. 막 쳐다보는데 막 당장 달려와서 나를 물어먹을 것 같아갖고 너무 무서워서 바깥을 못 나가고 그런데 그 일 나가게 되면 그 두 남자가 일 나가게 되면 내가 개 물도 갖다 주고 밥도 갖다 주고 이러면서 나무 꼬지로 밀어서 밥 갖다 주고 물 갖다 주고 그랬거든요. 이러면서 계속 그런데 한 달 한 3일 만에 밤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집 밖에 있으니까 밖에 이렇게 그 대문 안에 있는 그 화장실로 이렇게 나오는데
개가요 나보더니 막 꼬리를 젓는 거예요. 나만 나가면 막 이만큼 뛰어서 잡아먹을 것처럼 막 날뛰던 개가 꼬리를 흔들면서 나보고 막 좋아서 굴고 한 발 한 발 가도 짖질 않고 계속 꼬리 흔들고 막 좋아라. 그래서 대문을 빗장을 열었는데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때 그냥 그렇게 도망쳐 나온 거죠. 도망쳐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갈 데가 없잖아요. 이제 뭐 거기서 지형도 모르고. 그래서 그 한족들 그 무덤 파간 자리가 있거든요. 산에. 거기에 숨어서 계속 해질 때까지 기다리다가 그다음에 해진 다음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감옥에 계속 잡혀가니까 감옥에서 어떤 사람들이 십자가 달린 곳에 가면 먹여주고 재워주고 잡혀가지 않게 보호해준다 이걸 들었어요. 그래서 명중에서 간 게 그 교회였고 아 보이는구나 밤에. 예, 밤이니까 보였죠. 그래서 찾아갔는데 거기에서 탈북자들이 잡혀갔으니까 다른 데로 소개 해가지고 그 교회 목사님 지금 여기 계시는데 아 그래요. 다 옷 갈아입혀갖고 자기네 그 교회에 데려가서 예, 거기서 탈북민들 만나갖고 이제 몽골로 이제 갔죠. 그쵸. 이제 예, 가게 되어 있죠.